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재희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막바지 정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합격 특강의 경우에는 약간 흐름대로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민법하고의 매칭 그리고 사안의 적용을 씀에 있어가지고서 이러이러한 점들을 이런 형태의 스킬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이 특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나왔던 주요 판결들의 경우에는요, 이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흐름 안에서 그 판결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위주로 해가지고서 그쪽에는 살짝 비중을 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취업규칙 관련 이슈로부터 맨 처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 관련 이슈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취업규칙 해당 여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어떠한 쟁점들이 나오는지를 스텝대로 봐야 됩니다. 한편 세 번째로 보셔야 되시는 것은요. 작성된 취업규칙이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은 근기법 제96조 등에 반해서 무효가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으로서 취업규칙의 해석과 관련된 최신 판례를 살짝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서 들어가게 될 건데요. 우선 취업규칙 해당 여부부터 관련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규정의 이름이 취업규칙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오는 쟁점이에요. 그리고요.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작성하고 일정 집단 혹은 전체 근로자에게 공통적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은 그것은 명칭불문 취업규칙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일반과 공통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키워드로 잡습니다. 한편 여기에서요. 조금 지엽적이지만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기율과 근로조건은 원래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서 정한 사항이다라고 한다면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년 후 재고용 의무를 다투는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서 의미를 가지는 다소 지엽적이지만 문제가 어려워진다면 나올 수 있는 최신 판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요. 규정 변경의 효력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되시는 거 반가로 부분의 스텝을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동의의 적법성인데 여기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의 확인을 먼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집단이 설정이 된다면 그들의 과반수로 조직되는 노조가 있는지를 확인해줘야 됩니다. 한편 이런 동의가 적법하지 못해서 위법하다라고 한다면 위법한 동의의 원칙적 효력하고요. 예외적으로 동의권 남용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변경이 위법합니다. 동의권 남용도 성립하지 않았으면 무효예요. 다만 이후 상황으로서 신규 입사자가 발생했다면 그에게 유효할지 그리고 나중에 과반수 노조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 소급적으로 동의해 준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점의 전제는요. 동의가 위법하고 동의권 남용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편 다시 쌍괄호 1번으로 돌아와 가지고서요. 불이익한 변경 쪽에서 체크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는 기득이익 감소를 가져오는 저하된 근로조건 또는 강화된 복무 규율을 말합니다. 이때 기득이익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요. 자신에게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리라는 기대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기대이익이 어떻게 감소하였는지라고 하는 것을 적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판례는 이 기득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손에 떨어지는 즉 그 협약자치 한계에서 나오는 사적 재산의 영역으로 넘어간 그것은 아니지만 종전의 취업규칙에서
보호하는 그 영역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 이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작성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서 혹시 모를 불이타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나오면은 좀 신의칙 위반이에요. 왜냐하면은 고촉법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96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례를 빡세게 외우거나 빡세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와 관련된 제4조의 4는 강행 규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법에 위반하면은 그 취업규칙은 법 제96조에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요.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 규정에 반하는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뢰 알고 있는 법의 대원칙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표를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필요성과 불이익의 형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성과 불이익의 형량은 그 전직에서 나왔었잖아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그것처럼 이 필요성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의 타당성이에요. 그리고 감액된 재원이 실질적으로 본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라고 하는 것도 이 필요성 안에 들어오는 영역입니다. 한편 불이익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얼마나 불이익한지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며 이것을 감경해주는 대상 조치, 이 대상 조치의 대표적인 것은 근로시간, 경감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동시에 존재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필요성과 불이익을 형량해 가지고서 결국 어느 쪽이 큰지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의 방어로서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수연 판례입니다. 취업규칙을 통한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권 제한 가부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이 정해진 취업규칙이 무효인지 여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헌법적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요. 구체적인 사전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 형량과 함께 실체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해 가지고서 침해 여부를 살피면서 결국에는 효력 유무와 관련된 법령 조항을 해석 내지는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헌법적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이익 형량을 해가지고서요 한계 등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이드라인으로서 정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이 수염에 대한 부분은 사례입니다. 필요에 따라 가지고서 제한할 수 있지만 기본권 침해 혹은 법령에 위반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익 형량이나 조화로운 조정 없이 필요성과 합리성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헌형한 2조 1과 뭐 이런 식으로 두 문제 알려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을 둘 다 적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취업규칙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에서는요. 결국에는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얘도 처분 문서긴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처분 문서의 대표적인 것은 계약서지만 취업규칙 역시 처분 문서입니다. 다만 이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헌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 엄격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취업규칙은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요. 이 성격에 비추어서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고 문헌주의가 강화되고요. 객관적 의미를 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형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